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내일부터 전국 의사들이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돌입을 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2차 전국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강경한 대응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의료계의 집단 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의사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파업 규모가 예전보다 큰데요. 보면은 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하고요. 또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모두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또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의까지도 가세한다. 그래서 규모가 좀 상당히 크다 이런 건데요. 사실 정세균 총리랑 면담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협회 쪽하고 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예. 의사협회에서는 아예 전면 백지화하라. 네. 의사 증원 문제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크게 4가지 사항을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잖아요. 예. 아예 그런 정책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버려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일단 유보하겠다. 예. 유보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유보에 두고 대화의 끈은 계속 유지하되 네. 일단 코로나 대응 급한 불부터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 대화하자.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 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정부에 밀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경우에 나중에 가서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힘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더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국무총리가 나서서 뭔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의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의협이나 전공의협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너무 서로 간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 상황을 조금 좀 잘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뭔가를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런 의사협회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애쓰신 국민과 모든 보건 의료인들의 노고를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의 집단 행동에 공감할 국민이 없습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의료인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의사협회에 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일단 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필수 진료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은 그나마 이게 다행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악은 연한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 전부 다 지금 올스톱 때문에 이거 엄청난 피해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의. 아마 의사협회도 그 선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분만이 아니라 응급 중환자 치료.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치료를 같은 그런 필수 인력들은 남겨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차츰 해결책을 좀 도모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일단은 최대집 의사협회장하고 정세균 총리하고 대화를 한번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 아마 그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서 좀 서로 다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공공의대가 이 의료 인력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뭐 때문에 시작된 논란인가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설립은 이번에 처음 추진한 정책 과제가 아니에요. 이미 2년 전에 정부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의대 정원 확대와는 조금 다른
네. 거죠? 근데 그것도 근데 사실은 좀 연결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자연스럽게 공공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남대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문건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서 학생을 선발한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왜 그게 들어갔냐면은 예. 일반적으로 공공의대라고 하면은 지역에 그 의료 공백이 있는 지역들, 사실 산부인과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예. 지역에서 의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지역에서 좀 애향심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예. 그래서 그 학생이 계속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게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예. 그게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불공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 시도지사가 어떻게 공공의대 학생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카드뉴스 형태로 이렇게 잘못됐다는 점을 해명을 하는데 근데 이 해명이 또 논란을 일으켰어요, 변호사님. 보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왜 시민단체 관계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시의 광역단체장인데 야 우리 단체 우리의 공공의료 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생들을 내가 추천하겠어라고 하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네. 그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다른 사람의 추천이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만들었는데 거기 시민단체 관계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 뽑는데 시민단체 관계자가 웬 말이냐. 예. 그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추천하고 뽑는다면 모를까 왜 여기 시민단체가 들어가지?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보시면요.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의대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 있고 대학 졸업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 가는 코스 두 코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공공의대가 아닙니다. 네네. 의대면 우리 저 대학의 추천은 수시, 정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시도지사 추천, 뭐 대통령 추천, 국회의원 추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네. 의대면. 근데 이거는 공공의학 전문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들 대상으로 대학원 가는 거니까 시도지사 추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루트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보시면요. 이게 옳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이 예. 지금 고등학생 학부모들 중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 다 의대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게 현실이에요. 예. 의대가 다 캐터라인이 높아요. 또 일반 대학 자연계 졸업한 학생들 의전은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공의전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수급한다는 정책 목적까지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예. 그 뽑는 과정에 있어서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 이렇게 되면 그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도지사가 추천 안 해주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천 안 해주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하는 거지? 예. 공정하게 선발되는 건 맞아? 라는 의구심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공의학 전문대학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학생 선발 과정을요. 예. 네. 논란이 계속되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전화해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해하기 더 쉽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스텝이 좀 꼬여버린 거예요. 시도지사 개인이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고 사회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볼 거예요. 의사단체도 시민단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예시 방안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에서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법안 심의하다 보면 예시만 들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고 정해진 게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김성환 평론가님.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위원회 같은 거는요 몫이라는 게 다 있어요. 예.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여야 몫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몫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몫이 있는 것이고 예. 그게 거의 공식처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 합의된 방식의 어떤 기구 형태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 추천위원회를 설립해서 그 추천위원회에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예.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시민단체 추천목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부에서는 그걸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추천위원회에서 2-3배 정도 배수로 추천하고 난 다음에 네. 그 공공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또 다시 선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의대 같은 경우에 서울의대도 마찬가지지만요. 서울대 네. 의대도 학생들이 인성 보고 뽑잖아요. 인성 집어넣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럼 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네. 사실은 공공의대의 가장 중요한 설립 취지는요. 시골의사와 서울의사 구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 예. 시골의사 만들어놨더니 서울의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시골의사면 시골에서 자긍심 갖고 시골에서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의사를 뽑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집어넣는 절차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측면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있다고 보지만 네, 네. 그러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